안녕하십니까. 농업법인 이산의 김아람 농사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작업 조건이나 작업 환경이 많이 나아졌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산재 사건들이 발생하고 또 이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입원비, 치료비 등이 자동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물어보시기도 하시지만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재 승인 이후에 지금까지 지출하셨던 치료비 등을 다시 지원받으시고 돌려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비, 즉 쉽게 말해서 병원비와 약제비인데요.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방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인지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병원비의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과 진료비 영수증을, 그리고 약제비의 경우에는 약제비 세부 산정 내역과 약제비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약제비 세부 산정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처방전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것,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 부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급여 항목은 크게 본인 부담금과 이제 공단 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양비를 청구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지만,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그러니까 재해자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술 비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비급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받았더라도 적절한 충분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별 요양급여 제도입니다. 개별 요양급여 제도란 급여 항목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산재 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본부에서 관련 심의를 하는데요. 디스크의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그리고 치아의 경우에는 교합 안정장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급여 항목이 사용될 수 없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없지 않은 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 폭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산재 환자분들께서 폭넓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치료비의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든가 관련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병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간병에 대해서 간병료를 지급하는데요. 그 기준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실명이 되시는 등 장애 등급으로 따지면 1급에서 2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척추 수술 등으로 거동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상 일주일 이내의 간병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병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반신 마비를 예로 들어서 1등급의 경우에는 몸을 혼자 전혀 뒤척일 수 없어 욕창의 위험이 있고, 항상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등급을, 그리고 몸을 뒤척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도 타실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3등급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2등급이 인정됩니다. 간병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영수증, 그 다음에 간병인 자격증 및 수료증, 그리고 상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입니다. 내가 얼마를 간병비로 지급했는지에 관한 서류인데요. 아쉬운 점은 현실에서는 1일 간병비가 10만 원 이상이지만 공단에서는 4만 원에서 8만 원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비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자료는 간병인 자격증이나 수료증인데요. 전문 간병인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전문 간병인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있고요. 간병인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자료는 상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인데요.
이는 현재 환자분들께서 간병 등급 1급부터 3급 사이에 어디에 속해 계시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양비 간병료 이외에도 목 수술이나 어깨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착용하고 계시는 보조기, 그리고 병원에 다니실 때 지출하시는 교통비 등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수술, 어깨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보조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보조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인데요. 내가 보조기 구입 시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자료는 보조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인데요.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행정규칙인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관련 양식을 수록해 놓고 있고요. 양식을 프린트하셔서 이제 주치분께 요청을 하시면 작성을 해주시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병원에서도 관련 양식을 모두 구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통비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실 때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한 서류로는 영수증, 이송경로 내역서, 통원 확인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속버스나 택시같이 영수증이 출력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택시를 이용하신다고 해도 만약 공단에서 충분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택시 영수증을 제출하셔도 버스나 지하철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요금을 얼마 지불했는지와 무관하게 최소 경로를 기준으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이송 경로 내역서입니다. 이송 경로 내역서는 따로 양식은 없고 자택 주소, 병원 주소,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이송 경로 내역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원 확인서는 환자분들께서 언제 병원을 방문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로 병원 재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 후 기존에 지출했던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를 승인받는 것만큼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급여를 잘 청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재해자분들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